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장 막판까지 보합권 등락을 지속한 끝에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퍼스트 리퍼블릭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지난주부터 잠재돼 있던 불확실성과 우려가 폭발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발 제2의 SVB 사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주인을 새로 찾았습니다. 특히나 보통 주인이 아니죠. JP모건이라는 든든한 주인을 새로 만나면서 다시 한번 좀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 CEO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은행 위기 사태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역시 다시 한번 깨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PMI가 47선을 넘어서면서 전월 대비해서 개선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켓 PMI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6개월 만에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좀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FOMC를 앞두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화끈하게 개선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온세미컨덕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테슬라의 부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또 엑슨모빌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에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도 있고요. 그리고 또 ECB도 있고요. 또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사실 국내 증시는 3일밖에 개장을 안 하지만 글로벌 증시를 따져봤을 때는 이번 주 정말 핫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후반 뉴욕 증시는 잇따른 호실적에 시원하게 상승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 첫 거래일에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에 의해서 인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월요일 시장이 끝났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JP모건에서 이제 퍼스트뱅크를 인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CEO죠. 이제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위기가 뭐 대부분 정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수를 했는데 위기가 정리됐다고 해야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어쨌든 시장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아침에 ISM 제조업 PMI가 나왔어요. 이게 47.1이 나왔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는 수치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3년 중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이걸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게 분위기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뭐 생산이나 신규 주문 고용 같은 경우에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때만 해도 사실 오전장 괜찮았어요. 상승하는가 했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금융관리기관들 이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은행 쪽에 어떤 운영 위험을 줄여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 강화하는 건 결국은 이제 침체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 자금을 경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확산되기 때문에 정강 후약으로 장이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준의 어떤 그 FOMC가 열리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열리는데, 이제 3일날 오후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제 가장 관건이지. 어차피 이제 2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는 거는 거의 시장에서 뭐 CM그룹은 85%까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안 올라가준다라면 사실 시장은 깜짝 반등을 하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맞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07년도 이후에 5%를 처음 이제 넘어가는,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황이 뭐 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면은 아마 그 다음은 안 할 것이다, 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자리 보고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한 23만 6천 개에 이어서 한 18만 개 정도밖에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업률이 3.6%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화요일 날 화이자, AMD, 스타벅스 있고, 수요일 날 퀄컴하고 CBS 있습니다. 거기에 목요일 날 이제 애플이 결국 나오게 되고, 부킹홀딩스나 데이터독 같은 회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나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나마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실적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 어떻게 내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부킹홀딩스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미국 공항, 뉴욕 공항 이용객 수가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매번 주요 이벤트들 있을 때마다 이 시간 통해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 확인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52주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은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높게 보는 게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서 뭐 GPU 쪽에서는 굉장히 뭐 압도적인 그런 선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슈퍼컴퓨팅 분야, 거기에다 이제 자율주행차, 거기에다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까지 또 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앞서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2025년도, 올해는 사실 지금 EPS가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률이 47%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락한 게 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지난밤에 또 하락을 했어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비안 투자한 게 이게 발목을 잡고 있죠. 4억 6,700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AWS, 이 웹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제 고수익을 내는 분야인데,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그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에 3달러대 순손실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대폭 줄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 8센트 정도 순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고 87억 달러 매출 예상하는데 매출이 한 18억 달러 정도 늘 것으로 그렇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5월 4일 날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플에 대해서 사실 그 주가가 좀 흔들릴 만도 한데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70달러를 올라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웹부시에서 지난밤에 굉장히 좋은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2분기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낼 것이고, 뭐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이폰 이제 15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9월달 정도로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더 큰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애플 서비스 쪽도 지금 1억 한 3천만 달러가 1조 3천억 달러까지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부시 쪽에서는 목표가를 205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35달러나 더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수많은 빅테크주들 가운데 애플이 있죠. 5월 4일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 섹터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지난주에 큰 강세를 보였던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이번에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에너지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 97% 가까이 하락한 퍼스트 리퍼블릭은 결국 JP모건에 의해서 인수가 결정이 났는데요. 이 소식에 JP모건은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 한번 분석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역시나 가져오셨습니다. 테슬라 가져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테슬라가 4월 달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한 전체적으로 순매수한 종목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분석했던 것들을 봤어요. 이제 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조정을 기다려가지고 175달러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225달러까지 잡아보는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주가는 쭉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4월 4일 날 우리가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방송했는데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근데 짧게 강하게 양봉 나오면서 올라오길래 4월 4일 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미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분기별 배송 결과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1분기 인도량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인도량이 그게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웹부시 쪽에서 자동차 가격 내리는 거 이게 20% 정도 마진을 조정을 할 것이다.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제가 평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가를 쭉 끌어내렸는데 지금 4월 19일 날 제가 이제 뭘 추천했냐면은 BYD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테슬라 안 보고 BYD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지금 테슬라는 12%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왜 하락했냐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델 3 판매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많이 팔렸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어느 정도 자동차 회사들이 돈이 많이 남는 걸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로 들어갈 정도로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이 제품만 계속 판매를 하면은 결국 회사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게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냐면은 최근에 노동절 기간 동안 지금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공장이 잠재적으로 지금 가동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다.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구정 연휴 때도
장기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근데 테슬라 공장은 원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도 스탑을 안 시켜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계속해서 가동을 하는 걸 이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회사인데 중단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해가지고 생산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 인하라는 걸 계속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비 행동에 따라서 가격 또 내려갈 텐데 내가 왜 지금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쪽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2분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구매를 좀 줄일 것이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트럭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제 더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 트럭 쪽에도 더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디젤 트럭하고 구매 비용이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이 더 높아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걸 이제 지금 아크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실 올해 연말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알파벳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제 겨우 이제 스테이트 단위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연말에 시행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스케줄이 잡힌다면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하고 싸우고 있죠. 사실 격차는 큽니다. 그래서 50%를 넘어서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탄탄한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크에서는 2027년도가 되면 한 2천만 대 이상 팔 거다 하는데 지금 판매량이 한 16배 정도 파는 거죠. 사실 이런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버블이 많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주가 흐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이슈가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차트가 좀 레벨을 다운시키면서 내려가고 있는 20주 이평선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모습이고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 지금 14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같이 흘러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상승하더라도 180달러, 지금 현재 이제 펀더멘탈이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여기서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테슬라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애플이 올라갈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 상승하는 동안에 지금은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지금 109달러 정도에 있어요. 이게 120달러로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재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 떨어졌다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이니까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어디에서 바닥을 다지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 테슬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승하더라도 180달러에서 제한될 것이다. 대형주들의 강세 속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